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협소한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기묘묘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흑대마가 백으로 하여금 완전히 바깥쪽이 봉쇄가 되어져 있고, 백은 이제 요 일선 자리,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이제 죽음은 저침에 있다. 그래서 이제 젖혀가는 것이 사활을 공략할 때 가장 쉽게 사용되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하지만 또 그런 격언이 있죠. 호랑이한테 잡혀가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바로 이 문제를 두고 나온 격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흑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 흑대마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판타스틱한 묘수를 둬서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 문제가 너무 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바로 단수를 쳐서 백이 이쪽을 이어가면은 그때 요 가운데 자리를 두면은 두 집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시군죽 먹기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중간 과정에 흑이 이제 산다고 하더라도 3번으로는 이렇게 늘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현명하게 집을 넓혀가면서 살릴 수까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때도 욕심부리면 안 되는 게 끝내기까지 한다고 이렇게 젖히는 것은 금물이겠죠. 백이 먹여치면은 따내더라도 치중을 가서 옥집을 버는 행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뒤늦게 이렇게 실수를 깨달았다고 해서 백이 이렇게 한 점을 더 버려주면은 아무리 패를 하려고 해도 다 이어주면은 옥집만 두 개를 덩그러니 가져올 뿐이기 때문에 자, 흑은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흑은 가장 좋은 수는 이렇게 넓혀서 집을 넉집을 만들고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달콤한 꿈이죠. 즉 혼자만의 술기라고 부를 수가 있죠. 착각이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백이 이 한 점만 가볍게 버려주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젖혀가면 자, 이 한 점은 얼마든지 내어줄 수가 있어요. 자, 따내도 백이 이쪽을 따내고요. 여기를 막아봤자 백이 치중을 가서 자, 요 한 점은 따낼 수 있지만 늦었다는 것을 곧장 깨닫게 됩니다. 백이 큰 자리를 가더라도 흑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옥집만 3개 가져갈 뿐 진짜 집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흑이 이렇게 책략이 부족한 수로는 절대로 이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넓혀가는 거 대신에 요렇게 좀 좁혀가는 걸 한번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좁혀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젖히면은 바로 해결이 되네요. 이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니까. 자, 좁혀가는 방향을 반대쪽으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엄청난 함정을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백이 여기를 찌르고 단수를 치겠다는 뜻이에요. 자, 백이 이제 이어주면은 살겠다 이런 뜻인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여기를 젖혀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흑이 따냈을 때 애초에 백이 꿈꾸던 이런 모양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넉점이 단수가 되어 있는 것을 곧장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백은 이제 실수를 깨닫고 여기를 따낼 수밖에 없는데, 흑이 침착하게 이쪽을 연결을 지어주면은 흑돌은 알뜰하게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 백이 이쪽을 찌르고 들어간 요 타이밍, 이것이 타이밍이 살짝 안 맞아서 그래요. 애초에 요 한 점은 버릴 수 있는 돌이었죠. 하지만 이걸 찔러감으로써 이제는 얘를 버리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생긴 그런 돌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제 방법이 잘못됐어요. 반대쪽을 이렇게 젖혀줘야만 이제 이 한 점을 기분 좋게 뱉어낼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이 한 점이 독사가가 맞아요. 따내더라도 기분 좋게 여길 따내면서 옥집이 되었다라고 손을 살랑살랑 흑한테 흔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흑은 지금 요런 정도 가지고는 두 집이 날 공간이 없고 반대쪽을 이렇게 막아갈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돌은 얼마든지 뱉어낼 수 있어요. 흑한테 줘봤자 자, 백은 기쁜 마음으로 큰 자리를 다시 한번 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흑대만은 다시 한번 모두 공략당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 뭔가 결함이 있을까요? 이런 거 나와도 특별한 것은 없고,
자, 뭐 약간 좀 요런 지저분한 게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자, 이거 좀 잘 받아야 되긴 하네요. 이쪽을 이어가면은, 야, 이렇게 늘어가면은 막상 꼼수 같은 수가 숨겨져 있네요. 여길 두면 따내가지고 이걸 먹여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고, 결국에는 백이 여길 들어가기 전에 이 준비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흑이 이제는 마음 놓고 단수를 치면서 백도를 잡아낼 수가 있죠. 자, 뭔가 좀 마지막에 이런, 야, 말도 안 되는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백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이 두 점을 다시 한번 따내는 타이밍을 주는 게 아니라 그저 끊는 타이밍을 줄 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끊는 것을 허용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큰 자리 입성. 그러면은 따냈을 때 마지막에만 이렇게 먹이를 하나 싹 던져주면, 자, 흑이 여러 가지 돌을 물었죠? 하지만 큰 자리 두 번까지 이제 잃어가면서 이 물었던 돌들이 전부 다 옥집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흑대만은 다시 한번 모두 잡혀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백이 지금 정확하게 젖혀가는 수를 구사를 하게 되면은, 아, 이 다음에는 흑이 답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뭐 이걸 먼저 치중가도 따내주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수순을 짜도 돌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돌을 잡는 것이 지금 능사가 아니죠. 옥집이 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흑은 이번에는 정말 정답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수가 등장을 하죠. 뭐 이런 거는 너무 말이 안 되고요. 백이 글쎄요. 손을 빼도 오히려 잡힐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서 여길 두면 치중가고 따내고 옥집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돌을 살리러 가는 과정에서 넓히거나 좁혀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반대쪽으로 넓히는 걸 당연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넓힌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끝내기 하는 단계가 아니라 여기를 먹여치면 안형을 스스로 줄이는 행위가 돼서 오히려 흑이 이적수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반대쪽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걸 두고 나면 백은 오로지 딱 한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치중을 가는 것인데요. 자, 여기를 끊어가면은 이제는 이 한 점을 다시 버려주고 여기를 둬달라는 게 이제 흑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백이 그 소원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요 자리를 찌르고 올라가면서 따낼 때 반대쪽을 뽕따리 따내게 되면은 두 점은 제압을 하지만 여기는 여전히 옥집. 아, 흑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을 둘 때 요번에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 집밖에 안 납니다. 근데 뭔가 조금 심상치 않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번에 여기를 뽕따리 뛰어드는 거예요. 야, 이거 아까 전에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둬서 이쪽을 두면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백돌이 오히려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흑이 초호화 궁전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백이 이제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가지고 자, 보시다시피 이거는 세 점을 잡아낼 수 있다 보니까 요 끝머리 자리에 항상 한 집이 추가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살았죠? 이거 뭐죠? 갑자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버리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여길 두면 이어가는 건 아직까지도 가능치가 않으니까 되단수를 쳐야 되는데 방금보다는 좀 낫습니다. 되따내는 수가 두 점을 따내다 보니까 낫다는 뜻은 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집으로 조금 이득을 볼 뿐이란 얘기죠. 자, 이것도 잘 되진 않네요. 그럼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길 둬서 다시 한번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수순만 다를 뿐 흑한테 석점을 넘겨줘야 되니까 집 문서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 흑이 지금 타이밍 잡고 딱 각 잡고 들어가니까 요 한 방에 백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 진정한 고수는 당황하지 않죠. 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냥꾼, 내가 만약에 범이라면 이 다 잡은 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백이 바로 요 자리를 그냥 이어가는 수가 있어요.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걸 살리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자, 마치 고양이가 쥐를 데리고 놀다가 쥐가 도망갈 때쯤 되면 다시 냥냥이 펀치를 날리듯이 요 뒤쪽을 딱 막아서면은 흑이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다시 한번 도가내든 쥐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죠.
여기를 메꾸면 빵 따내가지고 안 되고 이쪽을 메꿔도 빵 따내서 안 됩니다. 자, 흙이 진출하려고 노력을 할 때 백은 뭐 굳이 이렇게 막아서 패라는 건덕지를 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늘어놓으면 자 이거는 뭐죠? 빅이 아닙니다. 양자충으로 흙은 들어갈 수가 없으나 백은 일방적으로 이쪽을 메꿔가지고 따낼 권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흙돌은 모두 자연사가 되는 겁니다. 야, 엄청난 맥점을 발견했다 싶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역시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어요. 자, 하지만 도간에 든 쥐 같은 이 흙의 모습에서도 반격을 할 수도 있는, 쥐도 이제 화가 나면 문다고 하죠. 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를 딱 깨물어 버리는 묘수가 있는데요.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환상의 묘수는 바로 응수타진이 선행되어야 돼요. 여기 포로가 있는 것을 10분 활용해야 되는데 이 수가 정말 놀라운 그런 효과를 발휘시켜 줍니다. 먼저 여기를 치중을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놀라운 수가 될까요? 여기를 둬서 물어보는 거죠. 일단 이쪽을 잇는 것은 가능치가 않죠. 이걸 두는 순간 백돌이 바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외예요. 자, 그래서 백은 일단은 뭔가 둘 중에 하나죠. 받거나 손을 빼거나인데 여기를 따내는 순간 이제 마법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이 한 점을 포획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두고 요렇게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치중을 가면은 바로 딱 막아서서 요 한 점을 이렇게 키워줘도 석점으로 움켜줄 수 있으니 이렇게 삶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걸 다시 한번 우리는 혼자만의 수읽기라고 하죠. 백이 여기를 안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백이 안 맞고 여길 젖혀가기 때문에 흙돌이 다시 도로아미타블로 잡혀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흙은 끊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제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딱 늘어서 치중 한 방 와주면은 이어주고 자, 너는 이제 여기를 못 둔다. 왜냐면 나는 끊어가니까 이렇게 기분 좋은 한 방을 날려주면서 알뜰하게 두 집을 내고 살려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백은 쉽지 않은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알뜰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뭐 이걸 치중 안 가고 있는다라고 해도 바뀌어질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곡사공을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백이 이제 뭔가 좀 받는 방법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두나 여기를 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는 이미 마법을 충분히 버려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를 이었을 때 이쪽을 둘 때 끊을 수는 없으나 뒤로 단수 칠 수 있는 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 붙어 있나 여기 붙어 있나 상관이 없습니다. 백은 석점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치중을 하는 순간 백이 이제 유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탈출구가 뭐 이런 데 끼워가지고 아예 손을 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조심은 해야 돼요. 뭣도 모르고 이걸 딱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펀치 한 방, 그 다음에 있는 건 아직까지 안 되지만 자, 백돌이 오히려 다 잡혀버리죠. 하지만 백이 요렇게 다시 한번 반격을 준비하게 되면은 이게 뭘까요? 패라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되죠. 자, 흙이 패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사활 기준으로는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끼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흙은 침착하게 이쪽을 먼저 받아주고 자, 나 한 집 낸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백이 여길 들어올 때 그때 늦지 않게 여길 반격을 해주면 자, 이 백돌 넉점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뭐 이어봤자 양자충 같은 걸 노리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창출되지가 않습니다. 뭐 여기에서 먼저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끊어가지고 다 받아주면 깨끗하게 백돌들을 모두 제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은 여기에서 이렇게 수순을 비튼다고 해도 계속해서 흙이 여길 덩치를 키워서 이 넉점을 사냥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집 내주는 것과 넉점이 잡히는 것을 보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자, 어떤가요? 요게 엄청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푸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걸 두고 그때 치중과도 똑같은데요. 자, 엄청난 아이디어죠. 자,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백이 이쪽 받으면 굳이 여기를 둬도 지금은 될 것 같지만 사실 이 찔른 반격을 두면 또 안 돼요. 안 찌르고 이렇게 있더라도 이 뒤쪽에서 메꾸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수순을 거쳤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읽기를 해서, 그러니까 수읽기는 항상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에서 다시 진행이 돼야 돼요. 끊고 나서 이렇게 살면 되죠. 자, 근데 백이 이거를 그러면 처리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딘가 받아주면 어차피 이을 거니까. 그쵸? 그리고 이쪽을 두면은 이제 여기를 끊어주고 여기로 올라간 넉점 따내면 이제 해결이 되니까 백이 여기를 결국 따내야 되는데 그때 막아서 두 집이 나는 건 다르지가 않단 말이죠.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맞아요. 이게 한 방이 늦어버리면 백한테 여유를 주게 됩니다. 무슨 여유를 주게 될까요? 바로 무시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됩니다. 이곳을 무시당하게 되면 애초에 흙이 읽었던 그런 변화도에 이제 딱 결함이 생기게 되면서 이 끊는 것을 허용하면서 흙이 머리를 감싸줄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정말 다 된 밥이었는데 타이밍 하나 잘못 잡아가지고 뭐 이거 끊고 이거 따내봤자 어차피 옥집이라서 흙은 울면서 이 바둑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에서 이 자리를 먼저 선빵을 날려주고 백의 응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에 뭐 이렇게 따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두고 이제 이걸 둘 때 이어가지고 요 변화도를 읽어주면 되겠고요. 흙이 넉집을 나고 살게 되는데 백이 좀 더 버텨간다면 이제 이런 거를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길 두면 여길 이어서 이렇게 하면은 집으로는 뭐가 더 득일까요? 이걸 따내면은 따내고 막아서 흙이 세 점 따냈고 흙이 5집 났는데 백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더 손해네요. 백이 결과적으로는 되따낼 때는 이게 득인데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에서 잡을 수 없다라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근데 백이 뭔가 좀 아쉽죠. 이거보다 지금 하나 더 차원이 높은 것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것까지 발견하셨다면 정말 진정한 고수가 됩니다. 뭘까요? 자, 맞아요. 이게 처음에 백이 잡으러 가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이 요 수를 가지고 애초에 젖혀간 수 있죠. 요 수. 이 수를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잡으러 갔다면 이 흑대마를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안쪽에서 해결하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막는 순간 맛보기로 어렵지 않게 살아버리고요. 그리고 이런데 치중 가는 경우 이런 걸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치중은 최후의 일격이 돼야 돼요. 원래 기본 컨셉은 바깥쪽에서 줄여가고 나서 치중을 하는 것이 잡으러 가는 패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치중이 너무 빠르고 여길 젖혔더니 이 포로가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쪽을 젖혀가면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어쩔까요? 이제는 이런 걸 해봤자 궁도가 확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막으면은 뭐 치중가도 되고 바깥쪽을 줄여주면은 쉽게 잡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백돌은 흙이 여길 이어봤자 치중 갔을 때 아무런 결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줘도 아무 부담 없이 커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정까지 숨겨져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 지금 젖혀가는 것을 반대쪽으로 둔다면은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 모양이 결함이 양쪽이 다 없다. 그러면은 백은 아무데나 젖히면 됩니다. 이렇게 젖히면 흙은 잡히는 형태가 되고요. 결함이 한쪽이라도 존재한다. 자, 이렇게 한쪽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끊는 교환이 없을지언정 정확하게 잡으러 가는 것은 이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절묘하죠.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제 지금은 이걸 젖혀도 되긴 돼요. 이게 이제 끊었을 때 대응이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수 치면은 아까 같은 그런 모양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치중 가는 것이 이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처럼 양쪽이 결함이 없을 때는 아무데나 젖혀도 되는데 문제도처럼 이제 요런 돌들, 이 돌의 배치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백이 이렇게 젖혀가는 수조차도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젖혀가는 이 호랑이가 나를 잡으러 오는 상황에서 정신만 똑바로 차려주면은 흑대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습니다.
자, 뭔가 함정이 2중, 3중으로 겹겹이 쳐져 있는 그런 아주 재미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